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요. 자유라는 개념,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대대적 자유지상주의, 그리고 음양합덕,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흥미로운 게 현대 자유지상주의가 물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. 근데 그게 때로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뭐랄까 도박자본주의 같은 좀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도박자본주의요? 네. 그래서 이 자료는 개인의 자유, 이걸 양이라고 본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 같은 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? 그러니까 음양합덕이죠. 그걸 통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입니다. 오늘 그 생각들을 좀 깊이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기존 자유지상주의가 뭘 놓치고 있나 이 자료가 지적하는 부분부터 좀 볼까요?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데, 그게 정작 중요한 제도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그런 근본적인 자유로는 잘 이어지지 못하고,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 경쟁하고 이익을 쫓는 데 머무르기 쉽다.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. 자료에 보면 표 3.9가 나오는데 경제학과 경제윤리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순환해야 한다. 이런 그림이거든요. 네, 봤어요. 이렇게 순환하는 그림이요. 네, 자유지상주의 1이 이론적으로는 시장균형론 6과 연결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계약주의 2라던가 제도진화론 3, 공리주의 4, 공동체주의 5 같은 다른 요소들하고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순환 고리가 좀 약해지거나 막히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분석이죠. 특히 개인의 자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한계가 보이는 거고요.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음양합덕의 바탕을 둔 대대적 자유지상주의군요. 여기서 대대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.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만물이 다 상호 의존적인 짝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죠. 그리고 음양합덕은 그렇게 서로 다른, 어쩌면 반대되는 것 같은 요소들,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개인의 자유, 양과 사회, 가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, 이걸 말하는 거고요.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개인의 자유 추구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건강하게 발현될 때 진짜 자유가 된다는 거죠. 이런 음양합덕의 조화를 통해서 자유지상주의가 원래 목표했던 건전한 자유의 확대,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아까 그 표처럼 여러 요소들이 뭐 1-4, 뭐 4-5-2-1 이렇게 혹은 또 다른 경로로 순환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자료에서는 전경이라는 경전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나온 그 도박 자본주의 문제 있잖아요. 자유지상주의의 어떤 병폐랄까?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? 네, 재밌는 비유인데요. 그 윷놀이 있잖아요. 겉보기엔 완전히 운에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 던지는 사람의 마음가짐, 즉 일심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 같은 게 작용한다는 거죠. 일심이요. 네, 그걸 깨달으면 도박 같은 우연성에 매달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근원적인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. 이런 설명입니다.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자유, 양 속에서도 어떤 질서, 음이 함께한다는 걸 아는 것. 이게 음양합독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. 흥미롭네요. 우연 속에서 필연을 발견해서 자유로워진다. 또 다른 예시들도 있었죠. 예를 들어 사회개혁에 실패해서 좀 허무해질 때, 그럴 때는 어떻게 보나요? 그럴 때는요, 뭐랄까, 비록 살아서 뜻을 다 못 이루었어도 죽어서라도 그 정신이 이어진다,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현실 네. 속에서도 개인의 의지나 자유향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. 실패 속에서도 자유는 확장될 수 있다는. 네. 또 경쟁 사회에서 뒤처져서 자신감을 잃었을 때, 이건 약간 공리주의의 그늘일 수도 있겠는데 이때는 일심이면 성공한다.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게 하고, 또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배신해서 공동체가 위험해졌을 때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여장군 얘기처럼요. 위기를 넘기고 다시 활력을 찾는 모습.
이런 것도 음양압덕으로 설명하네요. 네, 맞아요. 이 이야기들 전부 공통점이 있죠. 개인의 자유나 의지가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혹은 역경 속에서의 깨달음 같은 다른 요소들과 만나서 조화를 이룰 때, 즉 음양압덕이 될 때 오히려 더 강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고립된 자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 커지는 자유라고 할까요? 들어보니까 결국 이 대대적 자유지상주의라는 건 개인의 자유 추구가 뭐 사회 계약이나 공동체 의식 같은 다른 가치들과 딱 분리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. 그렇죠. 대립하는 게 아니라 네. 오히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순환하고 조화를 이룰 때, 즉 음양압덕이 될 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도 더 깊어지고 사회 전체의 균형도 잡힌다. 뭐 이런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. 정확합니다. 단순히 개인 자유의 총량을 늘리는 것, 그 이상을 보는 거죠. 관계, 순환, 그리고 균형. 이 안에서 자유의 진짜 의미와 지속 가능한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기존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보완점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대순사상의 대대적 자유지상주의는 개인과 사회, 자유와 책임, 어찌 보면 참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음양압덕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순환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, 이걸 보여주는 상당히 깊이 있는 관점이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철학적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극단적인 개인주의라던가 뭐 경제적인 불안정이라던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균형 감각을 되찾고 또 건강한 삶의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.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음양압덕과 순환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데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